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ATC센터에서 주관하는 매뉴팩처링 2급 기출문제 2022년 3월 19일 나온 문제에 대한 조립 작업을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에 이제 도면화 영상에서 제가 좀 모델링에서 치수를 잘못 해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치수를 뽑았는데, 모델링이 수정이 되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량 값도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만약에 혹시라도 수정을 하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질량을 구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6061 2.710 밀도로 적용을 했더니 이제 1.028kg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답안도면에서 아까 처음에 1.027을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지우고 다시 넣으세요. 질량 입력을 넣어서 얼마로? 1.028로.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다시 PDF로 내보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조립 도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공되는 문제 파일에 이제 조립 도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작업한 본체도 사용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우측 하단에 이렇게 부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 10개의 부품이죠. 이 10개의 부품은 다운로드 받은 문제 폴더에 공용 부품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주게 되면 9개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9개의 부품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한 이 본체 모델링을 가지고 조립을 진행을 해야 되고, 조립을 할 때 조립품 및 부품의 단위는 미리미리이고, 볼트나 너트의 체결 부분, 부품 스레드 부분, 기어 간 간섭은 발생할 수 있으며 채점에서 제외가 된다고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제 당구장 표시 단 50% 이상의 기어 간섭은 감점 대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스퍼기어 기어류의 부품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기어가 사용되는 조립을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일반적인 부품의 조립은 간섭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스레드가 되어 있는 나사부의 조립은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살펴보면은 지금 전체 완성된 형상이고, 조립이 완성된 형상, 그걸 위에서 본 형상, 반단면 친 형상이고, 그 다음에 반단면 친 형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메인은 이 모양이겠죠. 이 모양을 보고 조립을 진행을 해나가게 될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좌측에서 본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한 모델링 파일과 제공되는 공용 부품을 통해서 조립을 해서 나중에 실무에서도 이런 부품들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했을 때 간섭이 발생한다면 잘못된 모델링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수정해서 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조립은 따로 이제 템플릿 파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벤터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 standard.iam, 그리고 프로젝트가 2022-0319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누르면 이제 새 조립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새 조립 파일이. 가장 먼저 이제 본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조립에 이 배치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부품을 갖고 올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많이 쓰는 이제 메뉴니까 단축키는 P입니다. 그래서 그냥 P를 눌러도 이렇게 구성요소 배치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그러면 본체 선택을 해서 일단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본체가 가지고 와질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그래야 모서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 이게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본체를 가지고 온 다음에 본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우클릭.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 보시면 고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고정. 이 고정을 체크를 하면은 이쪽 검색기 막대를 보세요. 본체 1이 지금 부품이 있는데 이 고정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핀이 꽂힐 겁니다. 그래서 이 본체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공용 부품 안에 들어있는 이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사실 뭐 조립 순서는 여러분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할 때는 구속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조립을 할 건데, 구속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 자, 본체가 온 다음에 지금 이 문제 조립 도면을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해칭이나 색깔로 표현이 친절하게 되어 있죠. 이 부품을 먼저 끼워 넣어야겠죠. 이렇게 생긴 부품을 바로 이 홈에다가 끼워 넣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부품은 지금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이제 부품 리스트를 보면은 3번이 핸들축이죠. 핸들축. 그래서 완성된 모양을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 이 핸들축을 일단 끼워 넣어야겠죠. 예. 그래서 P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배치 상자가 뜰 건데, 공용 부품 안에 핸들축을 선택하고 열기.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끼워 넣을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하죠. 약간 회전을 시키는 게 좋으니까 회전의 단축키는 영어 G입니다. 메뉴로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회전. 그리고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그 기능 옆에 이렇게 괄호 영어 알파벳이 있다면 그게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회전을 선택을 해서 부품을 클릭하면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형태로 회전을 적용을 시킨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여기다 갖다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조립에서의 구속인데, 구속의 단축키는 C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많이 쓰니까 가지고 오는 단축키가 P, 회전시키는 단축키가 G, 그 다음에 구속 단축키는 C입니다. C. 그래서 이것도 인벤터의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2014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속 조건, 첫 번째가 메이트, 두 번째가 각도, 세 번째가 접선, 네 번째가 삽입,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칭이고, 그 다음에 동작까지도 우리가 조립해서 사용이 됩니다. 변이나 구속 조건 세트까지는 사실 사용이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서, 그래서 이 구속 조건 배치 상자에 이 조립품과 동작, 이 탭에 있는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조립을 진행하고, 한 가지 지금 여기 간격 띄우기를 보니까 인치로 되어 있죠. 본격적인 조립을 하기 전에 도구에 문서 설정에 가셔서 단위를 클릭하면
현재 이 조립 그 파일에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되고, 질량은 사실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조립에 C를 누르거나 이 구속을 눌렀을 때 이렇게 단위가 밀리미터로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갖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을 눌러서 지금 이 문제도면을 봤을 때 이 지금 이면 제가 이제 마우스로 갖다 댄 이 면이 지금 현재 이 면에 딱 접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면에 접해야 되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메이트입니다. 메이트가 면과 면이 접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선상을 맞추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과 면이 마주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면과 면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거, 같은 선상에서 두 가지로 이제 구속을 걸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인 메이트, 면과 면 마주보게 하겠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 면을 클릭, 그리고 나서 이 면을 클릭하면 일단 이렇게 확인과 이제 취소와 적용의 차이점, 확인은 이 구속 조건이 걸리면서 이제 이 창이 닫히는 거고, 취소는 취소하는 거고, 적용은 이 구속 조건을 유지를 하면서 이 창이 유지가 돼서 바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확인, 취소, 적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을 막 움직였을 때, ESC를 누르고 이 부품을 움직였을 때 이제 이 면이 맞닿은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이 부품이 맞닿은 상태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맞닿아 있긴 하지만 다른 구속 조건을 줘야 이게 이제 움직이질 않겠죠. 그러면 그 구속 조건을 어떻게 주냐? 다시 한번 C를 눌러서 메이트인 상태에서 이렇게 원통에 갖다 대면 중심점이 뜹니다. 중심선이. 그래서 이 원통을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원통, 지금 이 원통과 이 원통이 동일한 중심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뽁 소리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부품이 이제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회전은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적용이 돼야겠지.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메이트를 이용해서 조립을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조립을 했을 때에는 마우스로 이렇게 부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된 게 이렇게 검색기 창에도 뜨죠. 그리고 중요한 이제 네 번째 기능, 메뉴로는 검사 패널에 보면 여기 간섭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단축키가 A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 분석, 선택된 상태에서 간섭 분석을 누르거나 A를 누르면 이렇게 간섭을 분석을 해주는데, 간섭이 탐지되지 않음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간섭이 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조립이 잘못됐거나 부품의 모델링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부품을 가져오는 거, 배치는 P, 부품 가져오는 거는, 그 다음에 회전은 G, 이거 적어놓을까? 부품 가져오기는 P, 그리고 부품의 회전은 G, 그리고 C가 부품의 구속, 그러니까 조립이죠.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품을 조립한 후에 검사가 바로 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조립할 때. 예.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 한쪽에다 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끝부분에 8번 부품이 끼워져야겠죠. 8번 부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핸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핸들 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8번 부품 보니까 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P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거고, 구성요소 배치창이. 그래서 핸들을 선택하고 열기. 그래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는 굳이 회전을 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이쪽 홈이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에 딱 맞게 끼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은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부품을 구속을 시켜서 이제 조립을 진행을 해야겠죠. 예. C 구속. 그래서 이제 구속 조건 배치창이 뜰 때, 자, 메이트가 사실 가장 많이 쓰이고, 각도나 이제 접선이나 삽입, 메이트가 가장 많이, 그리고 삽입, 그 다음에 이제 각도나 접선이나 대칭 순으로 이제 좀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저는 메이트를 한 번 더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메이트로 현재 이면 클릭,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면 클릭. 그러면 이렇게 또 뽁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일단 확인을 누를게요. 이제 면은 맞춰졌는데 안쪽에 있는 면을 맞춰야겠죠. 안쪽에 있는 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이트, 구속에서 이제 메이트로 면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예. 이거 정사각형이 아닌가 본데? 면만 맞추는데 또 이제 중심도 맞춰야겠구나. 단순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메이트로 면 클릭, 그 다음에 면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맞춰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같이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걸 맞춰주는 게 뭐냐? 동일한 중심선상을 맞추면 되니까 다시 한번 그 구속으로 메이트인 상태에서 이 원의 중심, 이 부분 그냥 여기다 갖다 대면 중심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되었다면은 마우스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핸들을 돌렸을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핸들 축이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지금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항상 조립을 다 하고 나면은 부품 하나당 금방 해요. 영역을 주고 A를 누르면 이렇게 간섭 분석을 해주니까 간섭이 탐지되지 않은, 그럼 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제가 한 방법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삽입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각도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품에 이 플러스 단추를 눌렀을 때 여기에 제가 지금 이 핸들 축에 조립을 할 때 메이트를 3개를 사용을 해서 조립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떠한 구속을 사용을 해서 조립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트를 삽입을 해야겠죠. 9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9번 같은 경우는 볼트 M3짜리죠. 볼트가 종류가 2개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그 번호를 보고 정확한 부품 그 나사 볼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M3. 그러면 P를 눌러서 M3 볼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방향이 너무 다르니까 G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볼트 같은 경우는 구속 조건에 삽입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삽입을 눌러서
삽입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모서리 있죠. 볼트 이 구멍 나사머리 부분이 끼워지는 이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렸을 때 바로 이 모서리죠. 이 모서리 클릭. 그러면 방금 뽁 소리 나면서 이렇게 끼워졌죠. 이 삽입으로. 그래서 삽입도 이제 보면은 반대가 있고 이제 이렇게 정렬이 있는데 일단 기본 값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볼트가 이제 체결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볼트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빠지죠. 삽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볼트는 스레드이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검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한 개의 그 간섭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간섭이. 스레드 부분이 이제 간섭이 된다라고 표현되는 거. 이거는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쪽 다른 쪽에 간섭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건 조립이 잘못된 거지만 이 스레드 부분이 이렇게 간섭이 되는 거는 정상이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인벤터에서도 아까 처음에 노트 부분에 볼트나 너트의 체결 부분, 스레드 부분, 기어 간 간섭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5번과 지금 4번 부품이 5번과 4번 부품이 끼워져야겠죠. 그러면 4번 부품을 먼저 끼우고 5번 부품을 끼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형상을 봤을 때 지금 4번 부품이 커버고 5번 부품이 부시인데 여기도 이제 부품명이 보면은 4번이 커버, 앞 커버, 그 다음에 5번이 베어링 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커버를 이 홈에다가 끼워준 다음에 그 커버의 가운데 부분에 부시를 끼워줘서 이제 조립을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이죠. 예.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배치 눌러서 앞 커버 열기 가지고 온 다음에 자 끼워 넣어야겠죠. 이것도 삽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과 메이트를 둘 다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구속, 삽입, 어느 부분에 자, 이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인데 모서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두 개죠. 자, 창이 닫혔는데 다시 한번 커버 구속 C를 눌러서 삽입 이 모서리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두 개가 있는데 정확히 맞아 떨어지려면 지금 이 모서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버가 끼워질 거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부품을 다 선택을 해서 지금 일부러 볼트는 제가 뺐습니다. 볼트는 빼고 간섭이 되는지 A를 단축키를 눌러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간섭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지금 이 커버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 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볼트 구멍을 여기다 맞춰야겠죠. 그래서 볼트를 체결을 해야 되니까 자 약간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는 메이트로 해야 되는데 구속 C 메이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볼트 구멍에 대면 중심선이 뜨고 그 다음에 이 커버에 이 구멍에다 대면 중심이 또 뜨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중심과 중심 일치가 되면서 구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확인. 그러면 제대로 이제 커버도 작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에다가 5번 부품 부시를 삽입을 해야겠죠. 베어링 부시를. 그러면 다시 한번 배치
베어링 붓이 선택하고 열기 가지고 오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부분에 삽입으로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 메이트로 넣으셔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메이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을 눌러서 일단 원통의 중심 그리고 이 원통의 중심을 맞춰 놓은 다음에 확인. 여기를 잘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 붓이 이면과 그 다음에 커버의 이 면이 정확히 이렇게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중심은 맞췄지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구속 C 메이트에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면을 보게 하겠다. 클릭. 그래서 이 면 클릭 그리고 이 커버의 면 클릭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간섭이 탐지되지 않으면서 커버와 베어링 붓이가 이렇게 조립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위에 본체 커버를 씌워야겠네요. 그러면 가지고 오겠다. 본체 커버.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방향이 지금 딱 맞아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끼워지면 되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냐? 일단 메이트로 이 면과 이 면을 먼저 맞춘 다음에 이건 이제 되게 좀 투명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볼트로 체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 구멍을 맞추고 면을 맞추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속. 그래서 그대로 여기 이 볼트 구멍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사실 볼트 구멍을 정확하게 선택하면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원통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확인을 누르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맞췄기 때문에 면도 되고 이제 구멍도 됐지만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대각으로의 이 볼트 구멍을 맞추셔도 좋고 아니면 이면과 이면을 동일면으로 맞추셔도 좋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면과 면을 맞추겠습니다. 구속. 그래서 메이트로 면과 면을, 이면과 이면을 같은 면을 바라보게 하겠다. 확인을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다 조립이 완성이 됐고, 개인적으로 저는 조립을 하고 나면 항상 검사를 해서 제대로 이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지, 한 개의 간섭은 이 볼트죠. 이걸 빼고는 지금 나머지 부품들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조립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립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번, 7번을 끼워야겠죠. 6번, 7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모양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용기와 용기 캡을 이 위쪽에 씌워야겠죠. 용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스레드가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간섭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용기 캡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자, 가지고 오겠다. 용기와 용기 캡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부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자, 일단 맞춰야겠죠. 잘 보시면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잘 움직여서 맞추고, 그러면 중심은 맞춰졌죠. 근데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면을
이 커버의 이 면에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속 메이트로 이 면 클릭,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면 클릭.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뽁 맞아 떨어지겠죠.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탁 이렇게 걸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 캡. 이거는 참 그리고 간섭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레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 왜 간섭이 안 되지? 스레드인데 간섭된다고 했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나? 뭐 간섭이 안 되면 좋은 거죠. 스레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섭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크게 이제 모델링이 되고 작게 모델링이 돼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나 봅니다. 자, 이제 뚜껑을 씌워야겠죠. 여기다가 폭 씌워야 되니까 이거는 삽입으로 하겠습니다. 구속, 삽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모서리가 많아요. 모서리가 많으니까 정확히 이 모서리, 그리고 이 모서리가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냐, 이 모서리. 네. 확인. 그리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간섭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입 한 번으로 지금 이렇게 용기와 용기 캡을 작업을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체와 그 다음에 상부 커버, 상부 덮개였던가 이름이, 본체와 본체 커버, 여기 보시면 네 군데에 이 부분이죠. 볼트가 이렇게 체결이 여기 이렇게 체결이 돼야 됩니다. 반대쪽에도 체결이 되어야겠죠. 어느 부분을 하든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이 부분부터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겠다. 볼트는 여기 보시면 10번, 이 볼트가 10번 볼트가 여기에도 10번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볼트가 6개라고 되어 있죠. M14 볼트가 6개. 그래서 이 M14라는 M4 볼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방향을 일단 좀 잡아놓고 저는 이것도 삽입으로 하겠습니다. 구속, 삽입. 자, 이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서리 클릭.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볼트가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간섭을 했을 때 이 부분만, 스레드 부분만 이렇게 간섭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제대로 작업이 된 거고, 이거를 일일이 이제 이 네 군데에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통해서 작업을 할 건데, 패턴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 이 원점에 이 평면, YZ 평면이 정확하게 가운데인지 확인하고, 약간 다른데? YZ면이? 그러면 X, Y는? 그러면 기존에 주어지는 평면이 정확하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조립에서도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면을. 그래서 이 본체가 사실 정확한 정사각형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칭이기 때문에 평면에 보면은 그게 없네. 면과 면의 중간점이 없는데요. 그러면 값을 좀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문제 도면을 보고 지금 일단 여기 이 볼트를 이쪽에다가 대칭으로, 패턴의 대칭으로 넣을 건데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까 정확하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이면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110의 반절이면은 55가 되겠죠.
55, 즉 이 값이, 그래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눌러서 이면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마이너스 55 엔터를 하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대칭을 눌러서 이 볼트를 선택을 하고 대칭 평면은 이 면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 그러면 이렇게 대칭으로써 이제 볼트가 체결이 됩니다. 조립이 똑같이 할 겁니다. 이 볼트 두 개를 이제 이 가운데 면, 즉 여기서 정확하게 이 가운데 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10이니까 아까하고 동일하게 55로 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은 이제 사용을 다 했으니까 선택이 안 돼. 여기서 그냥 우클릭 가시성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한번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이면을 이쪽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5,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 면이 생성이 되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대칭으로 이 볼트 두 개를 클릭해서 대칭 평면은 바로 이면이다. 그러면 반대쪽에 이렇게 볼트가 모양이 나오죠. 다음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볼트 부분이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을 때 총 5개의 간섭이 발생합니다. 방금 전에 작업한 볼트 4개와 이 핸들축 이 부분의 볼트 5개가,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시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볼트 부분에서 간섭이 발생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조립도면으로 가서 이 부분, 이제 이 볼트도 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면은 가시성을 풀고 다시 한번 볼트를 갖고 와서 복사해도 되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삽입, 볼트도 메이트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까요? 삽입이 더 좋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구속해서 일단 이 중심을 이 중심에다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구속에 메이트로 이 면에 이면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삽입이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볼트 이제 조립은 패턴으로, 그래서 직사각형 패턴이 있고 원형 패턴이 있는데 원형 패턴을 선택하고 일단 구성 요소는 클릭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형은 이 커버의 원 부분이나 여기 사실 원도 됩니다. 원을 클릭한 다음에 몇 개냐? 두 개다. 몇 도냐? 사이 각도가 180도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위쪽의 조립도 볼트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또 조립했으니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빠졌네. 총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딱 볼트 부분만 간섭이, 스레드 부분만 간섭이 일어나야 됩니다. 육안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이건 뭐지?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드래그해서 검사를 했을 때, 전체를 했을 때 볼트가 체결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부분에 간섭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품이 10개인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에 보시면 여기 BO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M을 클릭을 하면은, 자, 본체 하나, 이건 일일이 세야 돼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리고 M사는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항목까지 확인을 하시면 이제 여기 있는 부품 리스트에 누락된 부품이 없이 이렇게 다 조립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이 좀 아쉬운 거는 이 문제 자체가 이 구속에서 각도나 이제 접선에 대한 거를 마땅히 할 만한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른 기능을 사용해서 조립하는 거는 다른 기출문제에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눌러서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에 파일명은 답안 조립품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자는 IAM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안 조립품으로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되면 물어보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 2020-0319 작업 폴더에 작업을 했는데 프로젝트 파일 하나, 그리고 모델링 파일, 답안 도면이 2개, 인벤터 도면 파일과 PDF 파일, 그리고 답안 조립품. 그래서 수험번호 폴더에 이렇게 5개의 파일이 생성이 돼서 제출이 되는 게 인벤터 매뉴팩처링 2급 자격 시험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2년 3월 19일 기출문제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모델링, 도면 작업, 조립 작업까지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조립 작업이었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작업을 따라하느라 많이 이제 힘드셨을 건데 고생하셨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다른 작업에도 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